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22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11번 문제부터 2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211번 이전에 풀어봤던 내용과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쇄가 되는 부분들, 또 티슈의 전파 속도에 따라서 조직을 투과함에 따라서 감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B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Depth Gain Compensation 또는 Time Gain Compensation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깊이에 따른 또는 조직을 투과함에 따라서 감쇄되는 부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간단하게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랜스미스 펄스의 강도가 조절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강도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환자가 받게 되는 노출량, 익스포저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연관되는 키워드는 C번에 있는 아웃풋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스가 발생되면서 강도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증가했을 때 환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웃풋 파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은 또 바이오 이펙트 효과라고 하죠. 생물학적인 효과라고 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개념을 다뤄질 때 또한 같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 눈에 띄는 키워드가 바로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연관되는 키워드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A번에 있는 컴프레션, 압축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파트는 특히 이런 식으로 짝지어지는 단어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 내용만 잘 파악하셔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프레임 에버리징 테크닉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앞서서 이 기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에버리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포인트, 동의적 표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 지속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파가 전달이 될 때 일정한 상태보다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쉽게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하나씩 공들여서 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더욱더 높은 퀄리티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충 빠르게 크로키를 해서 대충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건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념과 접목시켜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프레임 에버리징과 지속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영상을 만들 때 그만큼 공들여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퀄리티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노이즈 같은 것들, 그림을 그릴 때 작은 잡다한 요소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의 감소 또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단점을 보시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분행이라든지 프레임 레이트는 감소하게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장을 만드는데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팩터들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질은 개선되고 노이즈는 떨어지지만 프레임 레이트와 템포럴 레졸루션은 감소하는 것이 이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을 찾아보면 가장 관계되는 보기들, 이 기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노이즈의 감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persistent라는 동의적 표현들로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명칭을 기호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기법을 적용했는데 하모닉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큰 장점으로 연관되는 것은 바로 A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또는 대조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모닉 기법이 여기 있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 정도만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레날 쪽 신장 스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스캔 라인 덴시티가 감소되어져 있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인트들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캔 라인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충해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말로는 보관법이라고 불려지는 기법이에요. 연관되는 포인트는 스캔 라인 덴시티 또는 비어있는 공간에 이런 부분들을 보다 증가시킬 때 어떠한 기법이 필요한지 물어본다면 A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길긴 한데요. 마지막 문장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퍼레이터 컨트롤이 되지 않는 울트라사운드 시스템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파수 조절 가능하고요. 파워, 강도 둘 다 같은 개념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튜드 TC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상해 줄 수 있겠고요.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전파 속도 같은 경우는 매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검사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우 밝은 에코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을 만났대요. 어떠한 컨트롤하면 너무나 밝게 형성된 이 에코를 조절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A번부터 2번까지 여러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가장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B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TC를 컨트롤하게 되면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은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이 재현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에서부터 디스플레이 되는 과정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B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서에서 초음파 빔이 출발하게 되겠고요. 빔 포모에 의해서 조향되거나 또는 빔 폭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사체를 통해서 반사된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로 저장되어서 비디오 디스플레이로 되는 과정이 초음파 영상에 만들어지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워낙 기본적이기도 하고요. 초음파 장비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내용 파악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B모드 영상에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B번에 있는 10에서 50 정도라는 것 정도만 참고적으로 체크만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일반적인 상태만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값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